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숫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세 번째는 불링형이었고요. 각각의 자료형에 대해서 연산도 해보고 타입 함수로 이게 진짜 무슨 자료형인지 파악하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형 변환을 하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어서 포맷 문자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고 이제 심화하는 걸 배우고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포맷 문자열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의 끝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어제는 문자니까 어제는 더하기 숫자 9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미안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류가 떠요. 이게 왜 오류가 뜨냐면 어제는과 1은 문자고요. 9는 숫자니까 이 자료형이 같은 자료형만 연산이 되는데 다른 자료형이라서 연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라는 거를 형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숫자 9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 없이 형변환 함수 string이라는 문자의 약자를 써서 str 9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써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프린트 해보니까 어제는 9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웹 옆에 PPT 화면을 볼게요. 어제는 9일, 오늘은 10일, 내일은 11일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지정연산자 쪽 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제, yesterday는 9라는 값을 어제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요. today, 10이라는 값을 오늘에 저장을 하고요. tomorrow, 내일이라는 값에 10일이라는 값을 내일에 저장을 하고요. 프린트, 자, 지정연산자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어제는 플러스 원래는 yesterday를 쓰고 싶은데 yesterday가 지금 9라는 숫자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변환시키고 싶으니까 str yesterday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계속해서 써볼게요. 오늘은 같이 한번 따라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너네가 보고만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컴퓨터가 안 마련되어 있으면요. 노트에 따라도 한번 코드식을 써보세요. 내일은 dr tomorrow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너무 번거롭다는 게 느껴지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 포맷 문자를 이용하면 좀 손쉽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제는 9일, 오늘은 10일, 내일은 11일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번거롭죠. 선생님이 쑥 쓰는 것만 봐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포맷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거를 조금 쉽게 변환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똑같이 지정 연산자의 yesterday는 9, today는 10, 그 다음에 tomorrow는 11 이렇게 해서 지정 연산자를 이용해줬고요. 쭉 이렇게 형변화를 써서 이어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프린트 어제는 숫자 9가 들어갈 거를 이런 중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는 뭐뭐일, 오늘은 뭐뭐일, 그 다음에 내일은 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포맷 쓰고요.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yesterday 써주고 두 번째 가로에 들어갈 today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에 들어갈 tomorrow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요. 형변환 없이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tomorrow 이거를 안 닫아줬지 선생님이? 닫아줘야 돼요.
닫아줘 볼게요. 잠깐만. 어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지금. 프린트,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 여기다가, 얘들아, 내가 쓰고 싶은 문장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고, 뒤에 포맷은 그냥 써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어제는 9일, 오늘은 10일, 내일은 11일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게 얘들아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 자, 문장 자체를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점 포맷하고요. 내가 넣어주고 싶은 괄호 안에 넣어주고 싶은 것들을 순서대로 콤마를 이용해서 나열하고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포맷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맷 문자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좁으니까 이렇게 밀고, 자, 프린트. 자, 쓰고 싶은 문장. 저는 바로 아까는 숫자를 썼지만 문자도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볼게요. 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하고 점 포맷. 포맷하고 바로 열고 쓰고 싶은 거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하면 인쇄를 하면 저는 국어, 수학, 영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 포맷 뒤에 괄호 안에 써주면 되는데요. 뭐 참치, 꽁치, 김치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프린트, 이번에는 프린트. 저는 괄호 안에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왜 아까는 괄호를 다 비워뒀는데 숫자를 써주나요? 모를 수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한번 유추해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포맷 안에 써준 이 국어 너무 기니까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 2는 얘들아 코딩에서는 1, 2, 3, 4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 1, 2, 3, 4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0에 해당하는 값이 9가고요.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가 0인 거야. 두 번째로 나온 수학이 1인 거고요. 세 번째로 나온 영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면요. 저는 영어, 수학, 국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숫자 연산도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라지 A에 3을 지정하고요. 7이라는 값을 B에다가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 이번에 이 지정 연산자도 충분히 포맷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요. 자, 나누기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왼쪽 보면 돼. 왼쪽 코드식이랑 똑같아요. 입니다. 하고 포맷. 자, 얘들아, 나는 A와 B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A와 B를 나누면 그 연산이 A 나누기 B죠. 나누기 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0, 1, 2니까요. 안 써줘도 되지만 굳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3 나누기 7은 A와 B는 3이니까 0.1입니다. 소수가 너무 커요. 소수점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좀 줄여주고 싶어.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하고 싶어요. 하면요. 지금 왼쪽 PP 화면에 보이죠? 콜론을 찍고요. 점을 찍고 내가 소수점을 살리고 싶은 자리까지 숫자를 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둘째 자리까지 한번 살려볼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 복사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서 콜론 그리고 세미콜론 아니고요. 그냥 콜론 내가 남기고 싶은 반올림하고 싶은 자릿수 이 F를 써줘서 출력을 한번 하면요.
0.43 이렇게 반올림이 돼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소수점 자리 다 없애고 싶어요 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소수점 자리를 없게 콜로 쓰고 0F라고 해서 인쇄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 나누기 7은 0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맷 문자열을 쓰는데요. 보통 이 형식을 많이 따라요. 문자열, 내가 쓰고 싶은 문자열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점 포맷하고 가로 열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요. 자, 요즘 떠오르는 방법이긴 해요.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네임에다가 김개똥이라는 이름을 네임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나이는 14살. 14살이라는 14라는 숫자를 나이에다가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요. 프린트. 이번에는 원래 포맷을 뒤에다 썼었잖아. 점 포맷이라고 썼었잖아. 이번에는 F. 그 다음에 문자열 바로 제 이름은요. 이름은 name이고요. age 살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맷을 열고 가로 안에 써준 내용을 따로따로 써줬는데요.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직접 써주는 그거 되겠죠. 자, 한번 출력해볼게요. 제 이름은 김개똥이고요. 띄어쓰기를 한번 해줄게요. 김개똥이고요. 14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포맷 문자열을 이용하면 내가 형변을 직접 굳이 해주지 않고도 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변화, 수정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정말 코딩식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꼭 필기해두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뭘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자료형, 우리가 코딩식에서 쓰는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배워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추상화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추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파이썬에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라고 얘들아 코딩식에도 조건 어쁨이 있어요. 예쁜 코딩식이 있고요. 못생긴 코딩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쁜 코딩식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를 따라야 될까? 사람들끼리 이제 협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다는 못 봐. 너네가 다는 못 봐.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추상화라는 거는 얘들아, 추상이 뭐야? 뭔가 추상적이다. 복잡한 디테일들은 그냥 다 숨기고 주요 기능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금 프린트 함수를 막 쓰잖아요. 얘네도 함수예요. 근데 함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코드식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코드식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프린트 함수 내가 누르기만 하면 그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사실 추상화는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있어.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주소창을 입력해서 주소창에 뭐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거. 이것도 추상화가 구현된 거죠. 사실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코딩식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주소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복잡한 디테일들은 다 숨기고요. 주요 기능에만 집중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변수와 함수와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라는 거는 조금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변수와 함수가 무엇인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추상화 중에서 변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변수라는 거는 사실 너네가 다 알고 있어요. 등호라는 걸 이용해서요. 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10만이라는 값을 사교육비에 지정을 해주고요. 120이라는 값을 지능에 지정을 해주고요. 6이라는 값을 공부 시간에 지정을 해주고요. 2라는 값을 게임 시간에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나의 성적이라는 것은 3 곱하기 사교육비, 5 곱하기 지능, 4 곱하기 공부 시간, 마이너스 2 곱하기 게임 시간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프린트 나의 성적을 하면요. 나의 성적을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30만 620원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왜 변수를 쓰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나의 성적은 3 곱하기 10만, 5 곱하기 120, 4 곱하기 6,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나요? 자, 나 혼자 코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또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변수로 지정을 해줄 거는 사실 좀 엄청 복잡한 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딩식을 협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이 변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면요. 좀 다른 사람이 보기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요. 이 숫자들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네임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숫자가 바뀌었을 때 그 숫자만 바꿔주면 되지 그 식 자체가 바뀌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성적을 그냥 3 곱하기 10만원, 5 곱하기 120, 4 곱하기 6,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코딩식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이해를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식을 보고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만약에 사교육비가 12만원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식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 변수 값들만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코딩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변수의 목적은 변수의 이름만을 사용해서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큰 수를 x에다 저장을 했을 때 코딩식에서 나는 이 엄청 큰 수를 이용해서 계속 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x만을 이용하면 x만을 이용해서 코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좀 더 직관적이고 코드 수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볼 건데요. 잠깐만요. 자, 등호라는 거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었죠. 등호의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지정을 해준 거죠. 즉 100이라는 값을 x에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x는 x 더하기 1과 같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에 1을 더한 것과 같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코딩식을 구현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이번에 x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자, 출력을 했더니요. 오류 없이 100일이 출력됐어요. 얘들아, 연산자 등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을요. 왼쪽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100이었는 상태였는데요. 이 100 더하기 1, 즉 100이라는 값을 왼쪽 x에 다시 재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 x를 하면 10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x는 x 더하기 1 말고요.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빼기도 되고요. x는 x 빼기 2 이렇게 구현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구현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한번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6이고요. y는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식에서 x는 x 더하기 2죠. 생략된 형태죠. 그 다음에 y는 y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내가 프린트 x 더하기 y를 출력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우선 먼저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 6이었는데요. 거기에 2를 더한 값을 x에 재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가 된 상태겠죠? 자, 둘째 줄에서 y는 3이었는데요. 3에서 2를 뺀 값이 y에 재지정된 거예요. 즉, 2가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한 결과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등호라는 거, 등호의 형태보다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지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상화의 한 종류인 변수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 함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함수는 명령의 복잡한 디테일을 우리가 알 필요 없이, 즉 코딩의 구체적인 식을 알 필요 없이 주요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는 내장 함수예요. 이미 미리 코딩을 통해서 구현된 함수인 거죠. 그래서 내가 프린트는 사실 들어있는 그 코드식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기능을 숨기고 내장 함수를 통해서 내가 3만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실행창에 3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 함수처럼 내장되어 있는 함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직접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def 정의한다. definition의 약자예요. define의 막자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data science라고 하고 괄호 뜨고 콜론 하고요. 딱 엔터를 치면요. 자동으로 네 칸이 띄어쓰기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프린트 hello 다음 먼저 따라 써볼게요. 프린트 메릭스 자,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함수를 불러오면요. 프린트 hello 즉 hello와 매스메릭스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만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사실 아무것도 실행창에 뜨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함수를 정의했을 뿐이에요. 자, 출력을 하고 싶으면요. 자, 얘들아, 띄어쓰기가 자동 완성이 되었었어요. 자, 왜 띄어쓰기를 하냐면요. 이 함수 안에 이 함수의 기능을 쓸 때는요. 들여쓰기를 해서, 즉 띄어쓰기를 4칸을 통해 들여쓰기를 해서 써야 되고요. 자, 이제 이 함수를 다 정의했으면 이 함수에서 다시 나와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번 자, 근데 내가 선생님이 DA만 썼는데 밑에 자동 완성으로 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파이탐의 기능에는 많은 툴이 있다고 했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를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뜨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hello mathematics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이번에는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어떤 값을 넘겨준다는 뜻인데요. 한번 따라 써볼게요. def 자, 이거는 함수 이름 매스메릭스라고 하고요. 안에 name이라는 걸 한번 써줄게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print hello print name print welcome to 압구정. 자, 내가 어떤 걸 해주고 싶으냐면요. 프린트 자, 안녕 누구누구야 웰컴 투 압구정 연구를 환영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누구누구만 계속 바꾸고 싶은 거야. 그 함수는 똑같은데 그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함수를 출력할 때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매스메릭스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이 name이라는 부분에 이름을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print hello가 나왔죠? 그리고 name이란 부분에 선생님 이름을 쓰니까 이 name이라는 자리에 내가 쓴 이름을 쓴 이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hello, name, 그 다음에 이름 쓰고요. welcome to app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파라미터라는 거는요. 함수에서 내가 계속해서 함수를 출력할 때마다 바꿔주고 싶은 부분을 받아와서 출력해 줄 수 있는 거야. 즉, 내가 name이라고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똑같이 name이라고 쓰면요. 내가 이 name이란 값을 다르게 입력하면 이 똑같은 값이 이 자리, name이란 자리에 입력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바꾸는 값을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개도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엔 teacher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df teacher 다음에 name1, name2 이름이 name1, name2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smile, happy 뭐든 가능해요. 대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함수
그 코드 안에서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 hello 프린트 name1 그러면 내가 name1 자리에 쓴 값을 얘는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name2 그리고 프린트 welcome to a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teacher 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다시 이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함수 밖으로 나와야 돼요. 들여쓰기 하면 안 되고요. teacher, 이번에는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민지쌤, 그리고 서희쌤,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의 이름이 있고 welcome to ap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를 정의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한 개인 경우, 세 번째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 함수를 정의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연산도 가능해요. 한번 스마일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정의한다. 스마일 함수 이름 스마일이고요. 파라미터로 a, b를 남겨주는 거예요. 아까는 name이었지만 a, b를 파라미터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즉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프린트 a 더하기 b 그 다음에 프린트 a 곱하기 b 프린트 a 거듭되고 b 그 다음에 프린트 a 나누기 b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이 기능이 이제 스마일 함수의 기능이고요. 스마일 함수의 기능을 적는 거에서 나가서 스마일 만약에 선생님이 7, 3을 넘겨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7 더하기 3 11줄은 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3 21 7의 세제곱 343 7 나누기 3 2.3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1개, 파라미터가 2개, 파라미터 이용해서 연산까지 하는 총 4개의 함수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프린트 함수가 무엇인지 보고 그다음에 함수를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는 리턴 함수로 프린트 함수만큼 자주 쓰는 내장 함수를 볼 거예요. 자, 프린트 함수와 리턴 함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scale 1, 즉 x를 거듭 제곱하는 x를 제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표징창을 한번 볼게요. 정의합니다. scale 1 x는 프린트 x소 잘못 썼죠? 없는 걸로 썼고 프린트 x라고 선생님이 코딩을 썼어요.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scale 1 3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9가 나와요. 그죠? 코딩창에 9가 나와요. scale 1, 3 함수를 보냈더니 9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scale 2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scale 2 함수는요, 똑같이 x라는 파라미터를 받고요. 이번에는 return식을 쓸 거예요. return x 곱하기 x. 얘는 굳이 가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선생님이 scale 2에 3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위에 거는 9가 이미 출력됐는데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9가 출력이 되지 않아요. 자, return이라는 함수는요, 코딩창에 출력을 해주진 않아요. 대신 코딩창에서 이 함수를 9로 대신해줄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면 이 함수를 직접 프린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 해보면 이 코딩식에서 얘가 9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대체시켰기 때문에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9가 프린트 될 거예요. 9 두 개가 프린트 될 거예요. 잠시만요. scale 2 scale 2, 3 하면 9가 출력돼요. 이 위에 9는요. scale 1, 3
얘는 자동으로 프린트 함수를 또 다시 써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코딩식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return 함수는 얘만 썼을 때는 얘는 출력되지 않고요. 이 값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줄 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사실 이 코딩의 결과물이 출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딩 중간중간 단계를 이거를 대체시켜주고 즉 되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건 점차 내가 왜 중요하다 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과 리턴문을 차이를 알아보세요. 즉 프린트문은 그 값을 계산해서 코딩 출력물탕에 즉 실행창에 보내주는 거고요. 리턴은 그 값을 계산은 하나 실행창에는 내보내지는 않아요. 나는 그 대신 코딩의 그 다음식에서 이 square 함수를 썼을 때 이 값으로 대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되돌려준 값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square to 3은 사실은 9예요. 이 9라는 값을 코딩, 이 식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print square to 3을 했을 때 9가 출력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프린트와 리턴의 차이점은 우리 친구들이라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리턴문의 역할은 값을 돌려주는 역할. 즉, 9를 지금 돌려주고 있죠. 그쵸? 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함수를 종료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자, 스퀘어 함수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퀘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볼게요. 스퀘어 x는 프린트 괄호 열고 함수 시작 그리고 return x 그다음에 프린트 함수 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요 얘들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정리하는 것에서 나와서 자, 스퀘어 3을 쓰면 왠지 함수 시작이 프린트 되고 그 다음에 9 그리고 프린트 함수 끝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볼게요. 함수 시작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얘들아 9는 출력이 안 되죠. 왜냐면 프린트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라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자, 함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9라는 값은 이제 square x 3을 하면요 항상 함수 시작과 9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프린트 이번에 square 3을 하면 함수 시작과 9가 출력이 돼요. 하지만 이 9는 얘를 이렇게 프린트하지 않고 함수식만 써줬을 땐 출력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 square 3 값이 함수 시작이고요. print square 3은 함수 시작 9인데요. 근데 왜 함수 끝이 안 나와요? print 함수 끝! 즉 그러면 함수 끝이 실행창에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return문은 값을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함수를 동료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return문이 있으면 여기서 함수가 동료가 돼요. 이 밑에 함수 끝을 출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값은 무시해도 좋은 배드 코드, 사망의 코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return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return 함수는 값을 돌려주는 역할, 그리고 함수를 동요시키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cope이라는 걸 한번 알려볼게요. 자, x라는 변수를 사실 여러 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myfunction이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myfunction은 x는 3, 그리고 print x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myfunction이라는 함수는 x는 3이고 print x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myfunction을 출력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어? x는 3이고요. print x를 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요. 이 밑에다가 print x를 해볼게요. 뭐가 나오겠니? 3이 나올 것 같지만 에러가 떠요. 왜냐면요, 얘들아. 이 x는 3은 지금 들여쓰기 되어 있는, 즉 myfunction이라는 함수에만 유효한 변수인 거예요. 즉, 이런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함수 내에서만 정의된 변수를 우리는 로컬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함수 밖에 나와서 print x를 했을 때는 이 x가 정의되지 않았다. name x is not defined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x는 3이고요.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요. 자, 처음에 보면 x는 3은요. 함수를 정의하기 이전에 3을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my function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 x는 3, 즉 이 변수의 범위는 글로벌 변수로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함수 밖에서 함수 내에 있는 x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y function을 이제 출력을 했을 때도 이 x 값은 이 함수 밖에 있는 x는 3을 들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print x를 해도 어떤 값이 출력되겠어요? 3이라는 값이 출력해서 3,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x는 2. 자, 지금 먼저 정의했으니까 얘는 글로벌 변수예요. 자, 그리고 함수 definition my function 하고 근데 이번에는 function 함수 안에도요. x는 3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print x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요. 이번에는 my function과 x를 프린트 해보면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한번 볼게요. 결과를 먼저. 3과 2가 출력돼요. 자, 얘들아, 지금 이 x는 2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글로벌 변수예요. 그리고 이 x는 3은 myfunction이라는 함수에서 정의되는 로컬 변수예요. 만약에 이 함수를 출력했을 때는 이 함수는 글로벌 변수가 아닌 로컬 변수를 따라가요. 즉, 로컬 변수가 있다면요. 로컬 변수를 따라가면 되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상황은 지금 이 myfunction 안에 로컬 변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myfunction을 했을 때는 로컬 변수인 3을 따라가고요. print x를 했을 때는 글로벌 변수 x를 따라가서 3과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scope이라고 하고요. 이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의 정확하게 로컬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코딩식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상화의 두 가지 변수와 함수를 봤었고요. 변수를 할 때는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연산자의 다른 의미, 지정연산자의 정확한 의미를 봤었어요. 그 다음에 함수는 먼저 내장함수 print 함수 그리고 내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보고 파라미터를 넘겨서 만들어보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return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return문의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값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대신 실행창에 실행시키지는 못한다. 두 번째,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리턴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범위,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타일 가이드라는 건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제일 초반에요. 코딩의 결과는 같아도요. 코딩식에 따라 좋은 코드 또는 나쁜 코드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얘들아. 자, 프린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나누기 2는요. 결과론적으로는 3이 출력이 돼요. 근데 오른쪽 볼게요. 자, 얘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2예요. 그래서 t가 빠졌네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print the area of the triangle 하면 똑같이 결과가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어떤 게 더 좋은 식이니? 길어서 나쁜 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이해가 편하고 수정이 편한 거는 당연히 오른쪽 식이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보면요.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한 규칙, 어떤 사람이 이제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코딩식을 쓸 때 이런 규칙을 따릅시다 한 게 바로 스타일 가이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펫5 스타일 가이드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몇 개만 소개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모든 변수와 함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정의를 해줘요. 지금 다 소문자로 정의를 해줬죠? 대신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그 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아래 첨자, 아래 발을 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자, 얘들아 상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변수 x는 사실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 수정될 수 있는 값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 파이 같은 거 변할 수 있는 값이니? 변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 상수라는 거는 대문자로 써서야 남들이 보기에 아 이건 변할 수 없는 값이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대문자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의미 있는 이름, 변수의 이름 또는 함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들여쓰기는 무조건 스페이스 4개를 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파이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요.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때 반드시 함수 정의 위아래로 빈줄 2개씩 써줘야 되고요. 일반 코드와 코멘트를 같이 쓸 때는 여기다가 만약에 코멘트를 써줄 때는 옆에 붙여서 my function 정의하기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요. 이 코딩식과 코멘트를 적어도 최소 2칸은 띄워달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많은 스타일 가이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www.python.org 우리 다운받을 때 썼던 거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P5 Python 스타일 가이드라고 구글 검색창에 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포맷 문자열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 포맷 문자열 한번 해봤었죠? 제일 처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함수 직접 만들어보기. 파라미터를 써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요. 리턴문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보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